오늘 여의도 카페에 금요일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번 주는 좀 잘 지내셨나요? 사실 제가 나오기 전에 좀 뭔가 시장이 굉장히 좀 지나치게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금요일 날 나올 때마다 이게 왜 이럴 때 하필이면은 꼭 제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감사한 게 부장님께서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 주니까 그나마 멘탈을 잡고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네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네. 참 시장요. 저희가 사실 이제 반등을 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반등을 했다기엔 그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PC도 이제 발표가 됐고 GDP는 다시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매크로 변수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거죠.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그 과하락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나왔었는데 그 되돌림의 기쁨이 이렇게 오래가지 못한 것들이 내부적인 어떤 그 이슈들 또는 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확인된 측면들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 PC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것을 일단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 이제 6.3이 나왔습니다. 6.3%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6% 위에서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PC 물가지수가 이제 우리가 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CPI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근원, 그러니까 코어라는 표현을 쓰죠. 근원. 여기서 이제 뭘 빼면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되냐면은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는 거에 똑같아요. 네.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는 4.7%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는 4.8%였는데 4.7%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둔화되고 무엇보다도 이 근원 PC가 연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왜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연준은 이게 헤드라인보다 근원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에너지라든가 식료품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아시겠지만 유가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한 이제 코어 PC를 가지고 일단 정확한 물가 지표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올해 2월에 5.3까지 갔었어요. 이게 피크예요. 그리고 2월부터 3월 5.2, 4월 4.9, 5월 4.7. 이거는 확실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PC에서 여전히 높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근원 PC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지금 물론 이제 다음 달 CPI도 나와보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결국은 피크아웃이 언제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계속 그때 그런 말씀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이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조금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어제는 못 줬지만은 다시 이제 항상 요새 시장이라는 게 이런 뭔가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죠.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식의 반응이 좀 오늘 밤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지금 소비자 근원 PC 물가 지수가 4.7이라는 게 어떤 연준이 목표로 삼는 게 이게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납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들인 것 같고요.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애틀란타 연은이 발표하는 이제 그 GDP 네. 성장률 전망치 이게 이제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네. 2분기 GDP 전망치가 제가 그저께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0이었다가 0.3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네. 물론 기술적인 측면만 그래요. 이게 항상 주식도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로 가진 않겠구나 일단은 약간 안도를 했었는데 네. 어제 이제 수정 지표가 나왔죠.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네. 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 침체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 아니 물론 이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그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하는 이 GDP 전망치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적어도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지표들이 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잠깐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파월 연준장이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 경제 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 요번에 이제 ECB 포럼 가서도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게 뭐 파월 의장은 정말 저 스탠스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근거는 고용이죠. 지금은 고용 쪽에 계속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하지만은 이건 이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요번에 아까 이완희 과장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뭐 난민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변동성을 좀 제거한 변동성이 덜한 사주 이동 평균을 내보면은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업 청구 건수가. 그럼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데. 증가를 하고. 근데 이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렇게 되면 연재 스탠스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용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고용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연준의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지금 점진적이에요.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몇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저는 단지 이제 저는 계속해서 지표를 집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4주간을 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장기화 조금 쌓인단 말이에요. 이건 실업률이 조금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면 좀 데이터가 좀 가시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이 이게 고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준 색깔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가 매주간 말고 4주간 이동평균 요것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연준이 이거를 직시한 순간까지 온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까요? 이제 지금 뭐 금리 인상의 어떤 레인지를 줄이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시장에는 호재성인. 시장에는. 네, 시장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인플레이션 피크가 어디냐가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반기에 가장 중요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강도와 속도가 어느 시점에서 피크를 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뭐 7월에 0.75. 근데 어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7월에 0.75% 상승에 대한 예상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서서히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이 만약에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연준은 침체를 막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연준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선을 잘 타느냐 이게 저는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준의 스탠스가 잦아드는 거는 좋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경기가 정상화돼서 잦아드는 게 아니라 경기가 침체에 대한 우려예요. 국면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잦아든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선 좋게 보는 게 맞는데 그냥 일반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헷갈리네요, 부장님. 결국- 약간 결국 이게 투자자랑 그 소비자의 입장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예, 참 그러네요. 결국에 그게 임금비 자체 인플레가 줄어드는 그런 같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워낙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기업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맞아요. 맞아. 오늘 신문 이제 아침에 헤드라인 보니까 지금 우리도 어제 임금이 네. 상승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구조조정도 이미 많이 시작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담이 또 음. 커졌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그 무슨 어떤 서비스를 가입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 서비스료를 피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최근에 그런 거 많아요. 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길래 진짜 물가가 아니 내 임금은 안 오르는데 정말 한 번 더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과 네. 실생활에서 보는 것의 괴리예요. 아.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실생활에서 보면은 아까 이완이가 좀 얘기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그 고용이 줄어들고 뭐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시장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하반기 뭐 누구한테 그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진짜로 지금은 뭐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뭐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절묘하게 주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느 한쪽을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뭐 지금의 스탠스는 그 고용 쪽에 집중을 하고 뭐 하여간 그 이런 쪽 그런 쪽의 스탠스인데 결국 이렇게 한쪽을 포기할 수 있을 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어느 순간 한계가 와버리면은 거기서는 연준도 이제 약간 좀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은. 진짜 멀티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티가 내가 두 개 필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미국만 봐야 되는데 유로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사실 PC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이 워낙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이 저한테는 어려운 시장인가 네. 싶네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 가장 호황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장이 두 개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환율? 볼까요?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환율. 근데 오늘 놀란 게 어제 환율이 1287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급락. 네, 또 급락을 했어요. 그게 어제 뭐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그 칩 10조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입의 그 당국의 개입도 있고 그 무엇보다 연기금 쪽에서 이제 해지를 걸었죠. 예, 이게 연기금이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해지 건 게 옛날에 그 팬데믹 이후에 바로 그때 한번 그 이제 해지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지금 1,300원에 대한 어떤 그 당국의 고점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야, 1,300원 절대 못 뚫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방향성은 저는 위쪽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상황이 지금 이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달러 강세는 이제 좀 기조적으로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요 측면에서 달러와 강세를 이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좀 뭐 이게 걱정은 되는데 이제는 또 1,300원에 대한 이게 지지가 그 어떤 그 방어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야, 사실 또 이제 이 환율 얘기하면은 결국 이제 그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결국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요번 7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0.5% 믹스탑을 갈 것이다는 얘기가 이제는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이게 불과 한 일주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뭐 그래도 빅스텝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열흘 만에 스탠스가 바뀌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는 다른 그 나라들도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들도 자국 통화의 가치 절하라든가 뭐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긴축 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빅스텝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0.25%씩 올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0.5%를 올려도 별로 그렇게 뭐 그게 이상하지 않은 디폴트.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10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물가 얘기해 주셨지만은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금 이제 뭐 한은이라든가 이제 기재부에서도 6%대 물가를 볼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기성사실을 하고 있죠. 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전기요금 오르죠. 공공요금들이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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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요.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반영이 되면은 아,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수가 있죠. 이러다 터키까지 가는 거 아,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네. 미국과의 금리 역전 그리고 이 공공요금으로 인한 물가의 반영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7월 빅스텝 뭐 8월 빅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2번 연속 빅스텝을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네. 일단 첫 번째는 소비 여력의 악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가계 하나는 부채도 예, 기조적으로 너무 부채가 많아요.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거를 이제 잘못 사다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진짜 굉장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사실 2달 연속 빅스텝으로 가는 건 굉장히 무리수긴 한데 지금 상황이 만약에 진짜로 지금 예상대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 6% 넘어가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그렇다고 잦아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죠. 예. 근데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신 건데 네. 이게 한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금리 올리면은 확 이제 그 환율이 내려가는. 내려갔어요. 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음. 이게 그만큼 이 민감도가 떨어져요. 달러 강세가 너무 절대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도 지금 계속해서 긴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자국 통화들이 전부 같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좀 그 백화점도 가보고 면세점도 가보고 호텔도 가보고 좀 약간 여기저기 가봤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진짜로. 많이 예, 들어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오는구나. 네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들어오기 참 좋은 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물론 엔화는 더 약하지만은 원화도 지금 못지않게 약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아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강달러가 더 기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그게 고착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물론 또 그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은 이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이건데 이제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환율 효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 방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사실 이제 저도 2분기 실적에 보면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지금 2분기 실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2분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이익 전망치를 낮췄단 말이에요.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하물며 삼성전자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낮춰진 전망치를 조금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은 아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는 해석 뭐 설사 그 실적을 좀 하더라도 아 예상대로 좀 지금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들은 3분기 이제 실적 전망치를 회사에서 내놓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내놓더라고요. 매출 전망치, 이익 전망치를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약간 좀 그 회사 보수적으로. 측에서 보수적으로 본 거다.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훨씬 낮아요. 회사 측에서 나온 가이던스가.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미리 이제 다 악재를 다 반영시켜놔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를 확 낮춰놓고 나중에 서프라이즈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주가적인, 네,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를 보고 제가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아 얘들이 이제 뭔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산정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럼 7월 실적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 지수의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대를 걸 거는 결국에 실적이겠는데. 그러니까 실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역시 이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지표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판단 네. 이게 과연 이제 정점이냐 아니냐의 판단 이거는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은 역시 실적이 과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전망치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이익 전망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하반기 장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지금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뭐 IT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뭐 그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뭐 그런 쪽의 사업들이 그나마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업황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것들 그런 산업들이 있죠. 뭐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히려 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음식료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좀 돌려봐야겠네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재밌는 세미나를 했던 분이 예전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경민 애널이 어제 그렇죠. 반도체. IR 협의회에서 반도체.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견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물론 안 좋았던 건 맞지만은 이제 그동안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에 대한 뭐 수요 감소. 수요는 감소는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의외로 굉장히 생각보다 견조하고 조금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마이크로의 효과가 작아질 수도 있겠다 좀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3나노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물론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성장률이 안 좋았던 건 뭐 TSMC가 좀 높았던 건 있지만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3나노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 보고 전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또 정리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보셨어라고 했는데 첫째도 기술, 네. 둘째도 기술, 네, 맞아요. 셋째도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그 삼성전자 부분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앞서서 이제 그 이호준 과장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뭐 TSMC하고의 경쟁에서 뭐 이겼다는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이 기술력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뭐 디램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좀 우려가 되면은 공급을 줄여요. 공급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시장이 우려하는 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가격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거는 조절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하락은 감소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게 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진 절대로 않아요. 그거 이미 쇼티지가 그쵸? 아직까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춰질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건 분야가 다르죠. 뭐 아.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쇼티지는 이제 해소가 되는 측면이고 예. 디램 같은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은 거고 약간 그 차이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중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앞에서 이제 이현영 과장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오히려 지금이 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시장의 센티멘트가 이미 너무 안 좋아요. 네,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너무 안 좋은 거죠. 항상 그 센티멘트적인 측면을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그 재고인데 네. 재고가 어디가 피크냐가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여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이번에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어디가 피크냐가 항상 피크가 나오면은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또 하나 조금은 이제 앞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오늘 이동근 부장님이랑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네. 수급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도 어제 차트를 하나씩 싹 다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2차 그러다 전지 보니까 어느 쪽이요? 그냥 장비나 소재나 셀이나 다. 셀도.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 대한 수급이 뭐 성장성이 있다 쳐도 다 신재생 요쪽 조선 요쪽으로 움직임이 간 게 아닌가. 이제 사실 저보다는 부장님께서는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흐름들이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쪽 기관들의 센티가 아니면 요쪽으로 수급이 옮겨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이랑 신재생 친환경 조선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지금 네. 그거는 사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한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그 많은 그 지점에 계시는 직원들도 당황하시고 고객들도 되게 당황을 하세요. 이렇게 빠질 일이야? 라는 질문이 항상 앞에 다는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었어?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방아쇠를 당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 예상에 의해서 일단 좀 그 유보를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무슨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물론 가만히 되지만은 결국 얘네가 공장을 늦추겠다는 거는 지금 일단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공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 수요가 못 따라온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이. 네네. 이게 시장의 어떤 그 하락을 불러왔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일단 이화진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측면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잘 버텼던 게 이차전지입니다. 소재 특히. 예, 특히 성장주라고 우리가 그죠. 이름 붙일 수 있는 섹터 중에서는 이차전지 많이 살아남았다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신 걸 제가 좀 공감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 방아쇠가 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쪽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실망감이 저는 일시에 표출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차전지는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얘네도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딱 그렇거든요. 네. 뭐가 좀 시장이 약간 좋게 말하면은 되게 냉정하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시장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의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질러 버리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차전지의 좀 단기적인 과하락은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려고 굉장히 이거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해요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아마 동의 못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사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실 텐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었던 오더컷이나 인플레 우려 자체가 반도체에만 있었는데 2차 전지까지 그렇죠. 퍼진 거고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앞당겼다는 표현을 맞아요.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잘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빠질 그런 구실을 만들 것 같아요. 모든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맞아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제 그냥 일시에 다 반영이 된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LG 예. 엔솔은 좀 당황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마치 네. 비책 사유를 있는 그리고 또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이 7월달에 보호 예수 맞아요. 또 1,000만 중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맞아요. 물량이 나올 이게 거라. 그것까지 이제 예. 거기다 이제 더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최근에 그래서 자꾸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를 다시 예.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공매도가 많이 쏟아진 거죠. 이게 잘 됐다. 한번 예. 이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사실 어제는 급락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들을 되게 괴를 다 같이 하세요. 성장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줍줍할 오히려 타이밍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소재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셀이라든지 장비주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그렇죠. 빠지는 게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러니까 그 뭐 장비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비주들은 뭐 사실 거의 저점 수준까지 빠진 경우도 우리 굉장히 그쵸. 많던데. 특히 우리 부장님 예, 같은 경우는 예. 장비주 이제 간다 해서 네. 진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발목을 뒤에서 잡아 끌어버리네요. 예, 이놈의 인플레. 그럼 어떻게요 이 주가들은? 근데 결국 그 조금 뭐 단기적으로 과락된 측면은 있는 건 분명하고 다만 이제 항상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려요. 다만 이제 좀 이제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센티멘트가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 유럽, 중국 전부 시장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뭐 이제 EU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2030년, 2035년부터는 아예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뭐 이제 그 금지, 개발 금지 뭐 이런 그 법안들이 지금 이제 공표가 되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된 그 바닥 확인 이후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뭐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사실 뭐 환경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뭐 이런 그 어차피 시장의 상황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 요런 그 어떤 그 단기적인 악재가
지나치게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일단 그 센티멘트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심리들이 조금 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센티멘트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이 밸류가 적정 수준까지 돌아오게 되면 소재랑 장비 밸류가 이제 맞춰지게 되면 소재랑 장비 중에 어떤 걸 근데 오히려 보여줄까요? 지금은 또 이제 소재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또 시기죠. 그쵸. 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그 지금 보면은 미국 기업들과의 합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가시화가 됐고 뭐 테슬라의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소재 업체들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참 장비 주는 운도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공장 증설해가지고 이제 좀 하자고. 받으려고 빛을 발하나 했더니 누가 다 와서 이게 그림자를 맞지. 저버리네요. 갑자기 최근에 테슬라도 매도 리포트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중국은 또 니온가요?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물론 그거는 아직까지 뭐 다시 해명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전기차는 계속 성장 기업인 건 맞는데 네. 사실 뭐 수급적인 이양이 아닌가 좀 생각이 진짜 듭니다. 센티멘트 회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그 댓글 보다가 네. 과장님 여기 펜 심으셨어요? 아, 슈퍼맨님 댓글 잠깐 한번 볼까요? 어디 이화진 과장님 어쩜 그리 해박하세요? 혹시 인간이 아니라 AI 혹시 아닐까요? 대출은요 50%가 줄로 가나요? 뒤에 배터리 들어있는지 확인부터 좀 돌아주실래요? 좀 돌아주세요. 없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인간. 인간 오브 태양광으로 인간. 갑니다. 조명광으로요? 땀만 조명광으로 가신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전이랑 네. 앞서서 친환경 같은 쪽은 네. 아주 공부를 우리 과장님 많이 해오셔가지고 아니요.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스탠스도 확인을 했는데 뭐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은 뭐 단적으로 좀 얘기하긴 그런데 이제 좀 시작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 특히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들의 방향성,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가장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는 게 명확해진 거죠. 결국 전쟁의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 뭐 이런 얼마나 이 원유라든가 이 화석 에너지에 대한 그 집착이 이게 어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약간 비용은 좀 들더라도 어떤 각 국가들의 방향성이 그렇게 좀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뭐 이게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분위기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태양광 풍력 특히 뭐 태양광 관련된 최근에 흐름들이 되게 좋죠. 태양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풍력이 조금 좋다가 태양광을 좀 넘어갔어요. 최근에는 다시 네네. 뭐 이게 둘이 좀 약간 시소 게임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들은 저는 계속 그렇게 둘이 서로 간에 좀 그 주고받으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으면서 원전 세일즈의 그렇죠. 이제 트리거를 딱 받아가지고 일단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뭐 CI 같은 종목이 부각되는 이유는 폴리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았던 적이. 그 무겁던 OCI 이제 갑니까? 이제 최근에 OCI가 제일 그 주가의 견조함의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진짜 옛날 되게 견조하죠. 동양제 철학이었는데 네. 언제적 OCI입니까? 이 그러니까요. OCI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뭐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계속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은 지금 뭐 유럽 지역, 캐나다, 미주, 뭐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수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수혜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호재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태양광이나 뭐 하여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고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과장님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원전에 있어서는요. 대형 원전 있고 또 SMR 있잖아요. 소형 원전. 거기서 봤을 때는 이제 SMR 쪽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렇게 하자 보수 쪽으로 본다면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랑 이런 것들 살펴봤었는데 둘 중에는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형, 소형? 저는 이제 글쎄요. 그 부분은 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저도 소형 쪽에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그쪽으로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들은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리스크를 안고 안아야 된다는 그죠, 부분이 그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형 원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들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더 저는 그 무게를 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목 준비해. 아니 됐어요. 아, 금요일날 하시기로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다 보기는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좀 더 겸손하시네. 디테일하게 네.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건성건성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네, 예, 사실 저희- 급한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올 하반기 신재생 솔직히 12월을 봤을 때 네. 지금 주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재생 그냥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바이든 BBB 법안도 아직 남았고 그린 부양은 다 이게 다 남았는데 지금 가기 부담스럽다 아닌 것 같아요. 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공부하고 차라리 좀 더 원전이든 공부하는 게 낫다. 아, 네. 내 목소리가 조금 더 네, 기다려 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전 시간에 조선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소부장 이런 얘기들 쭉쭉 골고루 해봤었는데 저는 좀 화장품에 대해서 스탠스가 그대로 유효하신지 좀 듣고 가고 싶어요. 저희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중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가장 후순위로 좀 보자. 네네. 아직까지 중국 봉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난 주말 기점으로 약간 중국이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네. 코로나가 네, 완화됐으면 네. 이제 화장품, 뭐 중국발 쪽으로 가깝게 가도 됩니까? 근데 이제 부장님? 저도 그렇게 좀 보려고 했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난 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죠. 대중국. 아. 어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화장품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아. 사실은 이제 이게 과거와 같은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최근에 이제 뭐 네. 나토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화장품 업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뭐 지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 피해갈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산업이 기존의 중국 쪽에 좀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수출도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굉장히 다각화가 되고 있는 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조금 더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겠는가 네네. 하반기에는 뭐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찾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느냐가 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봐야 돼. 아까 부장님 아까 이제 주말에 돌아다녔던 것처럼 화장품보다는 면세점이나 백화점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빨리 물론 오늘 아마 또 카지노 관련 월별 데이터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뭐 계속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나도 주말에 백화점이나 이게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을 해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시장에서 빨리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의류도 얘기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사실 그래서 화장품은 그래서 이런 중국 관계 때문에 저는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면세점이나 카지노를 제가 봤을 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가훈에도 리포트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국내 이제 반도체 흐름을 오늘 한번 보고 소부장 접근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렇죠. 일단 그 마이크론 실적도 뭐 마이크론 실적인데 어제 이미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된 것 같고 오늘 볼 거는 앞에서 우리 이현이가 오시면 삼성전자의 3나노 기술에 대한 이 해석.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단순히 거기서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향후 이제 전략들. 지금 이제 뭔가 기술력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M&A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거예요.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쓸 때가 됐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는 이런 그 뭐 수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략이에요. 회사의 어떤 그 전략. 이 부분이 의외로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굉장한 대형 M&A를 성공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그 요인들이 굉장히 그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시장에서 그런 이슈들이 진짜 반등 트리거가 돼서 삼성전자도 무겁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치 추를 한 10개 달고 있는 것 같은.
아, 장 시작 10분 전이라고. 어, 네. 오늘 저는 부장님 진짜 이 돈돈 다시 돌려봐야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았고 아유, 그 어느 감사합니다. 때보다 정리나 뭐라든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었어요. 지금 채팅창은 이화진 과장님으로 핫한데. 네. 아, 오늘 또 날씨도 개고 주말 동안도 또 화창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